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받았잖아요. 근데 정정할 게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아니고 메리츠 자산운용입니다. 네,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뭐 하는지, 자산운용사가 뭐 하는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금융문맹.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봤고요. 이제 한국 제가 작년에도 와서도 이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어, 그 저는 이제 미국에 35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온 지 8년 됐습니다. 근데 어, 큰일 났구나. 한국은 큰일 났구나 싶습니다. 경제가 잘못돼서 큰일 난 게 아니고 굉장히 한국은 발전되어 있는데 개인들은 굉장히 미래가 어두워요.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1980년도에 제가 1980년에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TV를 보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본 얘기가 나와요. 일본이 우리는 일본한테 배워야 된다. 일본을 따라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굉장히 큰 산업이죠. 자동차가 일본한테 다 뺏겼습니다. 미국이요. 그리고 그래서 디트로이트라고 그러죠. 디트로이트에 그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가 됐죠. 또 철강도 뺏겼어요. 한국한테 뺏기고 일본한테 뺏겼죠. 은행도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하던 회사가 스코더 스티븐슨 앤 클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30년 전에 우리 회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온 직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결론이 뭐였을까요?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일본은 망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놀랍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름이 끼쳐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맞죠? 그럼 왜 그랬게, 왜 일본은 망한다고 했을까? 궁금하죠? 왜 그 당시에 일본은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일본이 망한다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직된 문화, 그 다음에 상하 복종, 자유로운 생각하지 않는 거, 질문하지 않는 문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다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샀을까요?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다. 신기하죠? 그 당시에 한국은요, 일본의 20분의 1이었어요. 주식 그런 시장의, 뭐라 그러죠? 그 크기가. 근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그래서 저도 코리아 펀드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펀드 매니저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왜 한국을 좋아했을까요? 일본하고 다른 게 한국은 굉장히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나라, 도덕성이 높은 나라, 부지런한 나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 가면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그죠? 일본에 가서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은 스미마셍 그냥 10번도 하죠. 근데 일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부딪혀도 쳐다보고 그냥 가요. 근데 제가 일하던 회사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 얼마나 바빴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 한국에 출장 오면요, 남대문시장 가면, 동대문시장 가면 새벽 4시에 3시에 열잖아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한국에 투자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일본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한국은 그 역동성을 다 잃어버리고 왜 일본처럼 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게,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럼 일본이 왜 망했을까요? 미국은 왜 왜 아직까지 강대국을 유지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미국은 왜 강대국을 유지할까? 다 뺏겼어요. 자동차 뺏기고 철강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됐을까요?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퇴직연금 제도예요. 퇴직연금.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를 당연시 여긴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다 월급쟁이니까.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1980년에 만들었어요. 강제로 월급의 10%를 띈 겁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는다. 그걸 만들어서 저도 그걸 들었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강제로 한 겁니다. 60세까지 강제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30세에 직장을 시작했는데 30년 동안 내 월급의 10%가 계속 주식시장에 투자되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글이 나오는 거예요. 애플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유태인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강대국이 됐지만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계속 하락을 온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30년 전에 예측한 게. 왜냐하면 인베스트먼트라는 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투자했을까? 일본 사람들은 벽장에 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죄악시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따라가야 돼요? 유태인을 따라가야 되죠. 유태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유태인이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의 0.2%예요. 근데 20%를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은 뭐라고 가르치죠? 돈에 대해서? 돈을 신성한 거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가르치죠.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찍 시작해라. 복리의 마법을 즐겨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제가 작년에도 그런 강의를 했지만 13살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에 바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져오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책을 갖고 와요. 구약이죠. 두 번째, 시계를 갖고 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가리켜요. 세 번째, 뭐를 가져오죠? 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경제 독립을 해라. 그렇게 13살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태인을 만든 겁니다. 다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돈을 일하게 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금융회사 다 무슨 이름이죠? 유태인 이름이에요. 골드만삭스, JP 모간, 모간 스탠리, 살로몬 브라더스 전부 유태인 이름이죠. 영리하죠. 돈을 일하게 하는 민족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죠. 또 일본처럼 은행에 돈을 넣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이 미안한 얘기지만 금융 문맹국인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 두 번째인 겁니다. 놀랄 정도로 우리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안 가르쳐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미국 유태인들은 유태인들 교회에서 이런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꿔요. 부자가 돼야,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주죠?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절대로 잘못된 거죠.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부자가 되는 목적이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거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금융 문맹은요, 무서운 질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도 가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처럼 국가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처럼 되는 거를 아주 전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본화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강연을 갔어요.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연이 끝나고 어떤 젊은 여성이 저한테 와서요. 일본 여성이래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은 더 빨리 망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보다도. 왜 그럴까요? 투자를 아무도 하지 않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끔찍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노후준비를 준비 안 하고 있을까?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으로 왔잖아요. CEO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들은 노후준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놀랍게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퇴직연금에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리 다 아시죠? 별로 재미없어요? 갑자기 돈 얘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제일 재밌는 게 돈 얘기입니다.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투자를 하면 돼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주식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 양반 자기가 주식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 현혹하는구나. 그렇게 됐었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와갖고
돈 얘기하라는 건 저는 이거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도 주식.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희망이 생겼구나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교회에서 주식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돈을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여러분 돈을 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태인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돈을 숭배하지 마라. 돈을 다스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돈을 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돈을 일시키지 않고 그걸 어디다 놨죠? 벽장 속에 가둔 거예요. 그 결과가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제가 오늘은요 정말로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액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젊으시잖아요. 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5, 60대 분이 생기면 제가 좀 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하죠. 우리는 몇 살부터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2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1살부터 해야지. 1살부터. 1살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경제 독립이라고 합니다. Financially independent 해다. 그러니까 경제 독립.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니면 financial fitness란 말도 써요. fitness란 말 재밌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체육관 가서 뛰거나 막 들거나 하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도 똑같아요.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건강할 수가 없죠. 오늘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해갖고서는 막 10시간씩 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근데 부자가 되는 과정도 똑같아요.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부자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복리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야, 이게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를 믿으시고요. 그래서 경제 독립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을 이해해야 돼요. 금융, 돈이 어떻게 작동하나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노동력 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걸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 아침 9시에 가서 5시에 오면은 월급이라는 걸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가다가 만약에 일주일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책상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자본가. 투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노동자지만 밤에는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3살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금융 문맹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가르쳐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면 좀 비도덕적인 거.
그게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죠. 가격이 오를 뿐이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돈이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강제로 10%를 뺏는 거예요. 투자해라. 너 아니면 노 준비 안 돼. 그래서 30년 동안 기다렸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에 월급쟁이들이 백만장자가 몇십만 명씩 생기는 거예요. 30년 동안 투자했더니 그 복리의 마법하고 연결이 돼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재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강대국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노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경제 독립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을 통한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입증이 됐죠.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였을까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개인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지만 기업은 대부분 극복이 쉬워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쉽죠. 왜냐하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노동력만 아는 거를 생각한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게 이제 부자와 미국 만화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예요. 첫 번째 그림이 보면요, 왼쪽 사람은 부자고 오른쪽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 근본적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오른쪽 사람은 야, 주식이라는 거는 나무를 심는 거와 비슷하구나. 내가 10년 동안 이 나무를 심어서, 지금 나무를 심었을 때 10년 기다리면 이 큰 나무가 되게 되면 열매를 먹게 되니까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의 사람은 야, 지금 샀다가 벌레 때문에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자와 가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회사를 사는 거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꾸준하게 투자해라. 근데 대부분 그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샀다 팔았다 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두렵거나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예요. 가운데 사진도 되게 재밌죠. 부자들은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챌린지가 생겼을 때 그걸 기쁘게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거를 피하라고 가르쳐요. 피해라. 저거 위험한 거니까 돌아서 가라. 그러면 부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챌린지를 즐겨야 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뭘 하면 될까? 사회에 뭐가 없을까? 내가 참 아이디어는 뭘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대부분 안정된 직업을 찾기를 원하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편한 거를 찾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진 않을까? 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왜 안 할까? 그게 가운데 그림이
알려주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되게 재밌죠. 맨 오른쪽이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밑에 사람처럼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다 씁니다. 다 소비한테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죠. 또 빚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컴플레인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을까?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300만 원이 월급인데 300만 원에서 10%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복리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20년 후에는 이 돈이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 두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이유를 모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게 했기 때문에 60세까지 기다렸더니 그게 몇백만 불이 된 거예요. 한국은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그 사람의 차이죠. 되게 재밌죠. 부자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줘요. 월급을 그대로 회수해 갑니다. 그죠? 물건을 사게 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가난하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근데 부자들한테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왼쪽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른쪽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왼쪽 사람은 뭐냐면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소유해. 여러분들도 기업을 소유해야 되죠.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창업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비를 그래서 투자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5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1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그 차이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한다고 그랬죠. 한국은 몇 살부터 투자할 것 같아요? 60세. 왜냐면 왜 60세에 투자하고 싶으냐?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구나. 그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한다. 주식이나 모든 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야,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오늘 10억씩 드리겠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한 달 후에 주는데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그래서 30일 되는 날 줄게.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A? B? 다 싫다? 그래도 A 10억 아니면 오늘 100, 200,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그래서 한 달에 주겠다. B 유튜브 보셨나요? 유튜브에 내가 그렇게 찍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B는 얼마일까요? 100원으로 해서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해서 30일 날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30억이에요. 안 믿어지죠? 계산해 보세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31일째는 얼마예요? 1000억이죠. 32일째는 얼마예요? 2000억이죠.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루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복리의 마법. 실감이 잘 안 나시게 되면, 그러니까 72 룰이라고 있어요. 룰 오브 72라는 거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계산해낸 거예요.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00만 원이 있어서 1000만 원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1년에 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면 내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큼 될까? 그럼 만약 6%라 그러면 72를 6으로 나누는 겁니다. 12가 나오죠. 그래서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게 12년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죠? 별거 아니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1000만 원은 몇 년 걸릴까요? 6년 걸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3년 걸리고 1년 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요 하루에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세요? 이게 복리의 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될 줄 몰랐어. 보니까 내가 그 재산이 10억, 20억, 30이 그런 거예요.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일본으로 할까요? 일본은 지금 은행이 이자율이 얼마죠? 제로예요. 근데도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넣습니다. 그럼 2배 걸리는데 몇 년 걸려요? 1경년 걸려요. 1경년 걸려요. 네. 그게 금융 문명인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돈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친구도 부자가 되고요. 내 부모님도 부자가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내 남편, 내 와이프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유태인은 대대로 부자가 돼요. 간단한 이 원리 하나가 대대로 부자가 되면 일찍 시작해라, 돈을 일하게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은 애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굉장히 많이 낳아요. 왜? 돈이 많아서. 행복해서. 여러분들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좋아갖고. 그런 말 섞으면 안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비참해져요. 배가 고파도요 돈이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배가 고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일하게 하는 거, 복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다 아시죠? 20년 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가입할 때 지금도 한 15불 정도 내죠? 그러니까 한 15,000원? 2만원 낸데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10,000원씩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20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이면 그게 큰 돈 아니죠? 계산해보니까 2억 2천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놀라는 일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2억이죠. 1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220억이죠. 그러면 내가 직장 안 다녀도 되죠. 이런 주식에 관한 얘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스펜서 헤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NBA 농구 선수입니다. 70년대 아주 마이클 조던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키 운동
나이키에서 제안이 왔어요. 이 운동화 가지고 그 경기를 뛰면 그 내가 1억을 주거나 아니면 그 나이키 주식에 10%를 주겠다. 근데 나이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주식을 받을까? 돈으로 받을까? 매니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 주식은 망할지 모르는데 돈으로 받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떴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한 사람. 지금 얼마일까요? 그 돈이 15조예요. 15조.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아는 사람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경제력 차이인 겁니다. 우리 유태인과 일본, 우리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답이 나왔죠. 지금부터 돈을 일을 시켜라.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 준비 안 되는 이유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씁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바보 같은 돈이 사교육비예요. 여러분들 사교육비 왜 가요? 공부 잘하라고 하죠.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그거죠. 노동자예요? 자본가예요? 노동자가 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 세계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300만 원 월급쟁이가 1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써요. 부자가 그 돈은 어떻게 되죠? 100만 원 가지고 이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는 잘 듣다가 이 대목만 나오면 사람들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고정관념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한국에 왔는데요. 전부 자동차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자동차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월급은 10배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버스를 안 탈까? 왜 지하철을 안 탈까? 그 돈으로 뭐 해요?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보험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처럼 보이는 거와 부자가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가난하게 보이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 꿔달라고 안 해요. 그리고 막 사줍니다. 차도 태워줘요. 그 돈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식당에 가면 자기가 내겠다고 싸워요. 내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부터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 된 다음에 그 친구들 나중에 어렸을 때 도와주면 됩니다. 함부로 커피 사 먹으면 안 되죠. 함부로 커피 사 먹으면 안 돼요. 커피 두 잔이면 어떻게 돼요?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0만 원 월급쟁인데 하루에 10,000원씩 30일이면 뭐죠? 10%를 커피 사 먹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보여라, 무조건. 그리고 차는요, 친구 차 빌려 타는 게 최고예요. 태워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우리 회사에서 차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가난하게 돼요.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부자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을 해요. 그럼 친구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가난한 DNA예요. 친구를 많이 사귀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사교육비가 20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한국은. 여러분 동생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 끔찍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길거리에서 찍었습니다. 강남에. 유치원 애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건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이 금융 문명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누가 더 빨리 가난하게 될까? 시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영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샤넬의 그 매출의 반이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못 삽니다. 안 사요. 노후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여대생들이 뭐예요? 개를 들어서 산대요. 돈도 아니고 개를 들어서 사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가난한지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한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50살 됐을 때, 60살 됐을 때 그때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을 때, 20대, 30대 때 정말로 지금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의 10%밖에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계속 부자가 돼요. 자본갑니다. 나머지 90%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는데 노후 준비 안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 한국 1등이에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왔죠. 은행에서 고급 임원으로 하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를 못 해요. 왜 그럴까? 돈이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다 써버렸어요. 비싼 차에 다 써버렸어요. 샤넬백에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노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겁니다. 차도 팔아야 되고요. 커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지금부터 독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다 아이들의 행복도로 세계에서 꼴찌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저 5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면한 사람, 당연하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재미난 거예요, 사는 게.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또 투자를 하죠,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난 부자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인데 헬조선이래요. 어떻게 이게 헬조선이지? 여러분들, 저는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커피숍에서 아이패드 두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어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길거리 가다가 채 갑니다. 채 가요. 뉴욕에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스트릿이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상이 많은 거. 그러면 그 가방에다가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강도가 그걸 가져가려고 손을 잘라요.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무지무지 안전한 나라죠. 그리고 엄청나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대한민국이 2050년 경제 대국이 몇지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2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될 거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통일이 돼야 돼.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2번째로 부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헬조선 뭐 그냥 젠더 갈등, 남자 여자 싸우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무지하게 밝습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될 거야. 나도 거기 동참할 거야. 나도 부자가 될래.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다 인프라가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뭐예요? 금융 지식,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시간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게 그 pay yourself first라는 말은요, 돈 생기면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겁니다. 내가 300만 원 벌었다, 30만 원은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대부분 거꾸로죠. 대부분 처음에 월급 받으면 술 사 먹고, 또 뭐 백 사고, 자동차 기름 넣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제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유튜브에도 하고 방송에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길거리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왜 커피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주머니, 저는 커피 마셔도 돼요. 왜냐면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먼저 되시면은 커피 100잔도 마셔도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그게 pay yourself first예요.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일 먼저 뛰어야 될 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걸 뛰는 겁니다. 나머지 남으면 커피만 사 먹으면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너부터 페이해라. 너부터 페이해라. 근데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당신은 남자 아니냐? 그래서 백을 갖고 있는 즐거움을 알아 몰라? 내가 20살 때 백을 갖고 있으면 기쁘지만 내가 70이 돼서 1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제가 보고 금융 문명은 질병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질병인 거예요. 병에 걸렸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샤넬백을 갖고 있는 게 요만큼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크게 되는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백 사시는 분 있죠? 저는 우리 회사 직원이요, 여직원이 이르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100만 원짜리 아세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설마. 너 음해하지 마. 그랬더니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는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인 겁니다.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이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는 내가 보다 알아요. 저 사람의 그 철학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가가 돼야 되겠죠. 창업이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태인이죠. 대학생들이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 뭐라고 해요? 창업하겠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죠. 중국 사람들은 40%의 대학생들이 창업하고 싶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안타깝게도 공무원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거에 반이 미국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 한국 조금 걸치죠. 여기서 없는 나라 어디예요? 일본은 없죠. 일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몇 경년이 걸리는 거를 그 은행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게 되고,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 없죠? 토요타, 소니, 마쓰시다 이런 거밖에 없죠?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이잖아요. 테슬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지는 거를 즐겨야 돼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여러분들 서울대 들어가는 게 어렵겠어요? 부자가 되는 게 어렵겠어요? 서울대 들어가는 건요,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는 100% 가능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자 되라고 할 거예요? 서울대 가라고 그럴 거예요? 부자 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과 주식 얘기할 때 당연히 주식이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길게 보면. 그리고 근데 한국은 지금 일본하고 똑같죠. 답답하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주식에 투자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죠. 그래서 주식 투자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키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장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뜻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겁니다. 평생 안 해봤는데. 그래서 미국에 401k 만든 것처럼 한국에도 좋은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퇴직연금. 여러분 퇴직연금 다 갖고 있죠? 퇴직연금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DB형입니까? DC형인 겁니까? 여기 DB형하고 DC형 차이는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DC형, DB형이라는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거 있고요. Defined Benefit이라는 건데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 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세금 공제해 주고요. 근데 1년에 1,800만 원 이상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55세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노후 준비 안 하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준 좋은 제도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20%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앱을 개발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 투자 앱이 있어요. 거기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컴퓨터 잘하시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셀러리맨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걸 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000원, 커피 안 사 먹는다. 그게 여러분들 라이프를 바꿉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그걸 장사 안 해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큰 부자들한테 장사하지 여러분들 장사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90%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너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들 아까 얘기했듯이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하는데 우리는 1살부터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전국에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1살부터 투자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100%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만 일단 시작하세요. 또 더 많이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회사 가셔서 퇴직연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아까 얘기한 그 순서대로 그 계좌를 열으세요. 그 DB형 있고 DC형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퇴직연금이 가장 나한테 주식 투자하기 좋은 펀드죠. 왜냐하면 내가 퇴직하려면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좁은 양질의 자금이죠.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꼴찌입니다. 믿어지세요? 대한민국까지 발전한 나라가 다 은행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몇백 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401 계란 퇴직연금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얘기 드릴게요. 내가 메리츠 8년 전에 와갖고 퇴직연금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50%가 늘었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우리 다른 회사들 보니까 8%밖에 안 돼요. 당연하죠. 딴 데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고 우리 주식에 넣었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죠.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투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 뭐예요? 갬블러죠. 그거는 투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식해서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농담이 있어요.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 감옥에 간 사람, 그게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나한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백을 못 사요. 그 돈 갖고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습관이 됐어요. 식당에 가면은 5만 원짜리 절대 안 먹죠. 김치찌개 6천 원짜리 먹고 나머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나한테 상이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막 10만 원짜리 사 먹어요. 호텔 가서 막 저를 깜짝 놀래요. 호텔에 저 비싼 몇십만 원짜리 먹는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 병들었구나.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거는 뭐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나 앞으로 친구한테 선물할 때요, 펀드를 선물하세요. 물건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커피 선물이 너무 많이 와요. 그걸로 펀드를 선물하세요. 너 생일 축하한다. 내가 10,000원 내가 너 펀드에 넣어줄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펀드예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1살 때부터 투자하는 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고요. 수익률도 좋고 이게 경제 독립 선언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10개를 만들었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로 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심각하다. 특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강연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이들도 주식 투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니까 우리 메리츠에 우리 가정주부들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일환이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궁금하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런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예.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예. 네. 네.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아마 Q&A 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왔을 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직도 백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합니다.